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동수입니다. 오늘도 기술 수업 한번 해볼 텐데요. 지금 우리는 그 제품을 만드는 제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더 효율적으로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 제품을 생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투입, 과정, 어떤 산출의 이런 단계를 거쳐서 제품을 생산한다. 그리고 만들어진 것을 피드백함으로써 제품을 더 발전시켜 나간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앞에 있는 이런 화면들에 나온 영화들, 이 영화들의 특징은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에 의해서 인류의 삶이 굉장히 위협받는 그런 것들을 표현한 영화들입니다. 뭐 좀비도 있고 감기도 있고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기생충에 의해서 사람이 이렇게 뭐 누구를 공격하고 하는 그런 다양한 소재로 그려진 영화인데요. 사실 지금 이 영화를 보여준 이유들은 지금 우리 상황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삶이 굉장히 위협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가 사실 그 WHO에서 3월 11일 날 전 세계적으로 이 바이러스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팬데믹을 선포했습니다. 팬데믹의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모든 나라가 이제 보건과 안보에 있어서 함께 공동의 대응의 어떤 필요성을 강조하는 거고 협력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보면은 이렇게 스페인 독감 약 5천만 명 정도 죽인 스페인 독감, 조류 독감 이런 때 팬데믹을 선포했었는데 사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박쥐에 있는 균이었어요. 균이 아닙니다. 바이러스입니다. 근데 이 박쥐에 있었던 그 바이러스가 박쥐 같은 경우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까 얘기했지만 바이러스는 우리 좀비처럼 숙주, 인간의 몸에 뭔가를 이렇게 자기가 살고 있어야 돼, 살 수 있어야 되는 어떤 뭐가 이렇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이러스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박쥐에 있었을 때는 사실 박쥐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것이 가축에게 옮겨오고 이렇게 동물의 옮겨시 사람에게 오고 사람에게 온 것이 사람과 사람 간의 전파가 되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바로 백신 개발이 중요한데요. 백신 개발은 과연 어떻게 할까? 사실 결론만 말하면 백신은 매우 간단합니다. 우리 바이러스가 사람의 몸에 들어오면 우리 영화에서 많이 나오지만은 뭐 항체라고 해서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군대예요. 사람의 몸은 어떤 외부의 그 자신을 위협하는 바이러스나 세균이 취입하면 스스로 이것들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군대를 만들어요. 몸에서. 우리 그 군대 이름을 항체라고 하는데 항체를 몸이 만들어서 항체가 바로 바이러스를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은 바이러스균이 누군가의 몸에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약의 투입 없이도 스스로 이 바이러스를 이겨냈다면 이 사람의 몸에는 항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항체를 사람에게서 뽑아내서 대량 생산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방접종하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왜 쉽지 않을까는 쌤이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크게 3D, 3차원 모양으로 확대한 건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뭐냐면 바로 바이러스의 바깥쪽에 있는 이런 돌기들의 모습이 왕관을 닮았다고 해서 왕관을 의미하는 바로 코로나를 따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바이러스는 사실 크기가 매우 작습니다. 물론 지금 최근에 밝혀진 바이러스들의 종류 중에 보면은 세균만큼 비슷한 크기는 있는데요. 일반적인 세포의 크기가 10 마이크로미터라고 합니다. 우리 여러분 머리카락의 굵기가 보통 50에서 70 마이크로거든요. 머리카락 하나를 뽑았을 때 머리카락의 바로 이 지름, 여러분 머리카락의 이 지름의 크기가 50에서 70 마이크로미터였는데 이거를 또 우리가 5등분에서 7등분한 크기가 바로 일반적인 세포의 크기예요. 내 몸의 세포. 근데 이 세포를 또 10등분하면 세균이 되는 거고 이 세균을 또 10등분하면 바이러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만큼 아주 작은 것들이지만 이것들이 위협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의 몸에 바로 질병을 야기하기 때문이죠.
인간의 몸은 내 몸 안에 있는 그 안정적인 상태에서 다양한 다른 균들이 들어오거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 이것들이 내 몸 안에 다양한 형태의 어떤 질병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위험한 거고,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가 바이러스와 세균에 대해서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선생님이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보면요. 이것은 방금 얘기했던 그 크기, 선생님이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그 머리카락의 크기를 비교해서 그 세균과 바이러스의 크기를 좀 설명하기 위한 그림이었고요. 바이러스와 세균의 좀 차이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세균 같은 경우는 사실 하나의 세포예요. 세포라고 하는 것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몸에 딱 들어왔을 때 지가 스스로 분열을 해요. 2개, 3개, 4개, 5개 이러면서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만 갖춰지면은 짧은 시간 안에 어마어마한 양의 수로 번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 뭐 손 하나에 내 손에 한 마리의 세균이 있다면 이 세균이 한 3시간 정도 지나면 약 24만 마리 정도 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증식을 하는 것을 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 같은 경우는 자기가 똑같은 형태로 A라고 하는 세균이었다면 A 다 똑같은 형태로 분열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다른 형태의 세균이 등장하는 건 사실 어렵습니다. 근데 반대로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바이러스는 뭐 크게 종류가 이렇게 있다라고 해요. DNA 형태와 RNA 형태. 근데 여러분들이 그 교육 과정에 일단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설명을 하진 않지만 중요한 것은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몸에 들어오게 되면은 사람의 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이러스는 숙주세포가 필요해요. 얘는 스스로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혼자 스스로 살기 없기 때문에 영양분을 빨아먹을 수 있는 어떤 세포, 숙주세포, 인간이면 인간, 돼지면 돼지, 박쥐면 박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서 번식을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세포에게 침투해서 자신을 복제해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 복제하는 형태가 A가 들어왔다면 A 다시가 될 수 있고 A 다시 A 다시 이런 식으로 다양한 형태로 모양과 이렇게 생김새를 달리해요. 그렇기 때문에 변이 속도가 빠르다. 그러니까 자신의 모양을 계속 갖추는 거예요. 다른 형태로 바꿔나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치료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세균 같은 경우에는 뭐 대장균도 있지만 우리 몸에 좋은 유산균, 이런 균이 붙은 것들은 다 세균인데 세균을 죽일 때는 아까 말했지만 세포예요. 세포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자세히 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선생님이 설명을 하기에는 세포는 세포벽이라고 해서 세포를 보호하는 이런 벽이 존재해요. 항생제는 바로 이 세포벽을 무너뜨려요. 세포벽을 녹여버린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세포벽이 사라지면 세포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근데 이 항생제가 내가 딱 원하는 세균, 대장균이면 대장균, 내가 원하는 세균을 딱 죽이는 항생제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생제가 인간의 몸에 투입이 되면 우리 몸에 좋은 균도 죽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기 걸리거나 뭐 장염이 걸리거나 했을 때 이렇게 균에 노출돼 가지고 몸이 아프면 항생제를 투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생제를 맞게 되면 몸이 사실 힘이 쭉 빠지고 열도 발생하고 하는 이유가 내 몸에 좋은 균도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힘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장염 걸렸을 때 유산균을 같이 처방해서 먹는 이유가 내 몸에 좋은 균을 항생제에서 이제 죽이지만 그래서 좋은 균을 계속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세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치료하는 게 사실 바이러스보다는 간단하지만 봤던 것처럼 몸에 이렇게 또 안 좋은 영향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지만 미생물이면서도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다면 숙주세포가 필요해요. 이 친구는 혼자 스스로 번식할 수 없습니다. 살아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숙주세포로부터 자신을 복제해 나가면서 변이해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숙주세포에 들어오게 되면 숙주세포에 들어온 바이러스가 자신의 바이러스의 어떤 그 특징을 나타내는 우리가 흔히 유전물질이라고 하는 DNA, RNA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숙주세포에 주입을 시켜요. 그러면 이 안에서 바이러스는 자기 이 유전체를 가지고 다양한 형태의 또 다른 바이러스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겁니다. 만들어내면 숙주세포를 또 떠나고 그럼 여기 또 다른 또 숙주세포가 있으면 얘가 들어가서 또 몇 개의 다른 걸로 들어가서 몇 개의 다른 걸로
이런 식으로 자기 안에서 바이러스를 계속 늘리는 거예요. 근데 그 속도가 매우 매우 빠르고, 특히 사람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 약 60조 개의 세포가 있는데요. 그만큼 세포가 많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자꾸 또 다른 형태의 바이러스를 만들어내는 거고, 세포를 감염시키는 거고, 세포가 망가뜨리는 그런 겁니다. 바이러스가 굉장히 무섭죠. 이 바이러스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바이러스가 내 몸에 퍼지기 시작하는데, 사실 우리 몸은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곰팡이와 같은 이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체들이 들어오게 되면 면역작용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눈에 이물질이 묻거나 다른 세균이 붙었을 때는 이렇게 땀이나 이렇게 눈물 같은 걸 흘려가지고 씻어내지만, 우리 몸 안에 들어온다면 바로 백혈구라고 하는 친구가 그런 역할을 하는데, 바이러스나 세균이 몸에 들어온다면 이 피부 손상에 의해서 세균이 만약에 들어온다 하면은 백혈구가 막 세균과 싸워요. 싸우는 과정에서 이 백혈구가 죽고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여기가 부어오르거나 빨게 되는 이런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게 되면은 문제가 뭐냐, 후천적 면역이라고 해서, 면역, 아까 그 눈물을 흘리고 땀을 나는 것은 선천적 면역이고, 후천적 면역은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바이러스 균을, 이 바이러스 균이 아니죠, 바이러스를 백혈구라고 하는 친구가 잡아먹어요. 확 감싸버리는 거예요. 그럼 백혈구는 이 바이러스를 잡아먹으면서 바이러스의 특징이 뭐고 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역할을 하는지 그걸 다 스스로 분석하고, 분석한 것을 림프구라고 하는 친구들한테 알려줘요. 그럼 림프구는 바이러스가 이런 역할을 하고, 이 바이러스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해서 이와 싸울 수 있는 군대를 만들고, 이 군대가 바로 항체예요. 이 항체가 바이러스와 달라붙어 가지고 다 없애는 겁니다. 이 군대가, 그래서 면역력이 좋은 사람들은, 내 몸이 좀 건강한 사람들은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이 바이러스가 이 몸 안에 있는 백혈구와 림프구를 통해서 항체를 생산해내고, 이 항체가 군대가 되어서 바이러스를 다 무찌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림프구는 혹시 또 다른 이와 똑같은 바이러스가 또 들어왔을 때 다시 대응하기 위해서 기억을 해놔요. 이렇게 해서 기억해놨다가 바이러스가 또 들어오면 금방금방 항체를 만들어가지고 대응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백신을 만드는 과정에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바로 요거 항체. 항체가 핵심인데요. 지금 회복 환자,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회복한 환자들의 혈액을 샘플을 채취하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겨냈지? 면역 속에 어떤 항체가 형성이 되었지? 어떻게 이 바이러스와 싸워서 이겼지 하는 이 군대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럼 뽑아낸 군대를 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아주 대량 생산하는 겁니다. 아주 많게 대량 생산하고, 이 항체를 가지고, 이 바이러스에서 만들어진 항체를 가지고 사람의 몸에 주입을 하면 이것이 바로 백신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금방 끝나겠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몸에 들어왔을 때 세포에 통해 가지고 번식한다고 했죠. 근데 그 번식이 다 다양한 형태로 생기는 거예요. 세균 같은 경우에는 살아있기 때문에 자기와 똑같은 형태의 모습으로 또 다른 세균, 또 다른 세균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바이러스는 이와는 반대로 세포에 들어와서 다시 다른 형태, 변이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거에 대응하기 위한, 그 바이러스를 대응하기 위한 항체 개발, 백신을 개발하는 게 사실 매우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노력하고 있고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백신과 관련돼서 우리가 이 바이러스의 정체를 사실 밝혔다고 하는, 바이러스를 발견한 것은 약 1800년도 후반대였는데, 왜 그랬냐면 사실 이 바이러스의 정체를 발견하게 된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아일랜드 감자 대기근입니다. 이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감자를 딱 한 종류만 심은 거예요. 근데 이 감자의 한 종류가 이 입마름병이라고 하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아일랜드에 있던 대부분의 감자들이 다 말라서 죽어버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약 100만 명 정도가 굶어서 죽었다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런 사건들을 겪으면서 인류가 드디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의 정체를 밝혀내요. 이것이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사진으로 찍은 겁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돌기 구조, 이런 것들에 의해서 왕관을 닮았다고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붙였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이 다시 얘기하지만 신종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박쥐가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거든요. 박쥐가 가지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박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이 박쥐가 가지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중동에 있는 낙타, 사스 같은 거는 사양 고양이,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는 어디서부터 왔는지 지금 현재 밝혀내고 있는 과정이죠. 이렇게 고양이나 낙타와 같은 다른 동물로 바이러스가 옮겨가고, 이 옮겨온 게 다시 사람으로 와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했지만 백신 개발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매우 중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이 회복된 사람들의 몸에서부터 항체를 분리하고 바이러스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이 군대, 이 항체를 대량 생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올해 안에 생산한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 백신을 통해서 생산이 되면 인간이 다시 백신 예방 접종을 통해 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 몸에 이 바이러스 알아, 이 바이러스 들어왔으니까 이런 항체를 만들어야 돼, 이렇게 우리 몸에 이 가짜 바이러스를 집어넣어 가지고 이거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독성이 없는 바이러스를 집어넣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항체를 만들게끔 하는 거죠. 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이 무서운 게 뭐냐면 스페인 독감이라고 해서 이것도 역시 바이러스죠. 전쟁보다도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첫 화면에서 선생님이 팬데믹 중에 하나가 바로 1920년대의 스페인 독감이라고 했는데, 이만큼 바이러스의 전파 속도가 굉장히 무섭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균 같은 경우도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이거를 좀 대응하고 이길 수 있으면 좋은데, 면역이 이걸 대응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스페인이 아메리칸 대륙을 대접했을 때 스페인 사람들은 살모넬라균이라고 하는 걸 갖고 있었는데, 이 아메리칸 대륙의 원주민들은 살모넬라균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균이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의 몸에서 이거 뭐지? 질병 발생. 그래서 결국 2,500만 명 정도 되는 원주민들이 100만 명으로 주는 엄청난 안 좋은 영향을 미쳤던 거죠. 이 원숭이 두 마리 나와 있는데, 우리 인간에게 에이즈를 일으키는 HIV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녀석들이에요. 아직도 HIV 바이러스가 일어나서, HIV 바이러스의 문제는 뭐냐면 바로 우리 인간에게 면역 체계를 무너뜨리는 에이즈를 유발한다는 것인데, 40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HIV 바이러스가 인간의 몸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밝혀내는 게 사실 아직 못 해결했죠. 그래서 에이즈를 치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만큼 바이러스가 변이를 많이 일으키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백신 개발이 물론 중요하지만 백신 개발이 그만큼 어렵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HIV, 아프리카 원숭이 탓, 조류독감, 새, 닭, 오리. 근데 아까도 말해서 숙주가 되는, 원래의 숙주가 되는 기생하는 이런 원숭이나 닭, 오리, 조류독감, 얘네들이 사실 죽이잖아요. 왜냐면 바이러스도 살아야 되니까. 숙주세포 안에서 번식만 하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다른 동물에서 사람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다양한 변이를 일으키면서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박쥐의 갖고 있었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양 고양이와 낙타를 겪으면서 이렇게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형태가 되었다라고 아까 설명을 했었고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런 감기 증상을 일으키면서 심한 경우 이렇게 폐렴과 호흡곤란, 신부전을 일으킨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전 세계로 확산된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이 메르스와 같은 이런 바이러스들, 메르스도 사실 아까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죠? 이런 바이러스들은 침, 콧물과 같은 비말에 전파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비물이에요. 이 분비물이 근데 크기가 100 마이크로미터, 아주 작으면은
이 공중에서 요만큼 떠 있는 거예요. 10마이크로미터, 5마이크로미터. 바이러스 크기가 점점 작아질수록 이 바이러스가 포함되어 있는 침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어때요? 공중에 떠 있는 시간이 많겠죠. 그리고 이 떠 있는 이것들이 손잡이나 이런 데 갖다 붙으면은 사람이 만지게 되고, 만진 것이 눈을 비비거나 호흡에서 들어가면 이 사람이 다시 감염이 되는, 바이러스가 이 사람에 있는 세포를 이용해서 번식하게 되고, 이 사람이 또다시 번식하고. 그래서 최근에 그 이태원발 그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을 보면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번져나가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국내외 전문가들이 말하는 코로나19 감염 경로가 이런 겁니다. 침을 튀거나 직접 접촉하거나 대소변. 현재 에어로졸, 공기 전파에 대해서는 뭐 정확히 얘기 나온 건 없는데 아무튼 전파될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밀폐된 공간 안에서의 말한 겁니다. 밀폐된 공간 안에서 재채기나 감기를 이렇게 기침을 하는 경우 비말이 무려 8m 가량 날아가기 때문에 그럼 비말에 의해서 우리가 다시 감염이 된다고 하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공기 중에 있는 침방울 들이막히고 이런 경우에 이렇게 감염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집에 감기 걸린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우리 금방 여러 사람이 감기 옮잖아요.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옮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그 다음에 그것이 미치는 영향이 매우 매우 크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오늘은 백신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백신을 생산한다. 인간에게 이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항체를 만들 수 있도록 미리 인간에게 독성이 제거된 바이러스를 투입하는 게 바로 백신입니다. 이 백신은 병원체 감염이 있기 전에 인위적으로 독성을 약화시킨 바이러스를 집어넣고 이것이 이 몸에 들어가게 되면 항체를 생산해내서 실제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이 항체가 바이러스를 이겨내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 이런 면역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느 때 봐도 사실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안 걸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죠. 자, 오늘 그럼 여러분들과 제가 해야 될 과제는 바로 이겁니다. 안전한 학교 생활. 이번 주 수요일이면 우리가 등교 개학을 하는데요. 문제는 바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나를 어떻게 보호할까 합니다. 학교 생활 안에 보면은 사실 위험 요소가 굉장히 좀 많죠. 왜냐? 밀폐된 공간 안에 다수의 사람들과 생활을 해야 되겠고, 또 급식도 먹고 화장실도 같이 쓰고 물 같은 이런 아무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좀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에 오게 되면 뭐 우선은 그 정수기 같은 경우도 이제 각자가 물을 집에서 가지고 와서 학교에는 정수기는 사용할 수 없게 할 것 같고, 화장실 같은 경우도 이제 거리를 두고, 급식도 역시 거리를 두고 한 방향으로 보고, 교실 안에서도 시험대학으로 앉고 이런 식으로 할 건데,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볼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비말 전파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나의 학교 생활은, 그러니까 어떻게 지키려면 나는 지금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었는지를 좀 분석해 보고 내 생활에서 위험 요소가 무엇인지 찾아보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래서 실천과 피드백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에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교시는 이렇게 선생님한테 그 바이러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었고요. 특별히 시간 좀 남았죠? 유튜브와 그 신문 기사들을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조금 더 검색을 해보세요. 그리고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선생님이 했던 얘기들을 잘 정리한 영상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보면서 바이러스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보고, 그렇다면 4교시에는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학교 생활에서 안전을 지킬 수 있을까? 나의 안전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안전, 내 친구의 안전, 선생님의 안전, 우리 모두의 안전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서 4교시 구글 드라이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고맙고요. 우리 수요일 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납시다. 안녕히 계세요.